안녕하세요. 커피 시킬 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대신에 프림둘, 설탕 둘을 시킬 것만 같은 유튜버, 트레이 대신에 보자기를 달라고 할 것만 같은 유튜버 기준모입니다. 자, 이제 설이 지나서 한 살이 더 늘었습니다. 이제 뭐 생일 파티 대신에 생일 잔치가 어울리는 나이죠.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은 노트북 리뷰입니다. 음악만 들으면 살 수 없죠. 일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자, 일을 해야 스피커를 살 수가 있고 오디오를 살 수가 있죠. 자, 지난 연말에 제가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했었는데 레노버 X1 카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네이버 카페를 만들면서 또 노트북이 필요해서 직원을 하나 고용했어요. 그래서 직원용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노버 X1 카본은 아닙니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았어요. 오늘 소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7입니다. 자, 이 제품은 작년에 나왔고요. 이 노트북에 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CPU로 퀄컴 스냅드래곤 X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어요. 뭐 AMD나 인텔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사실 퀄컴 베이스 CPU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지만 호환 문제나 애매한 성능 때문에 좀 추천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불편함이 다 사라졌고요.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발열이 적고요.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배터리도 또 오래가요. 자, 인텔 칩을 쓴 제 레노버 X1 카본은 배터리로만 구동하면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밖에 구동이 못해요. 근데 이 스냅드래곤을 쓴 서피스 랩탑 7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17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5시간 정도 일하고 퇴근하고요. 직원은 17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있어요. 이게 다 CPU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관리자나 회사 대표가 있다면 직원용으로는 퀄컴 프로세서를 쓴 노트북 사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서피스 랩탑 7을 비롯해서 이 퀄컴 칩셋을 쓴 서피스 노트북들은 생각보다 좀 안 알려졌어요. 근데 이유가 뭘지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 고객층이 윈도우 노트북 제조사들이죠. 이들과 좀 경쟁 관계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피스 시리즈를 태블릿 기기처럼 이제 터치 스크린 지원하고 이거는 태블릿이다. 노트북 아니다. 너네 착각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잘 만들었지만 적극적인 세일즈가 쉽지 않다는 거죠. 노트북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확대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인텔의 입김도 있을 겁니다. 인텔은 이제 노트북 제조사들과 좀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각 제조사들도 플래그십 노트북에는 AMD 대신에 인텔만 탑재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같은 값이면 AMD 성능이 더 가성비가 뛰어나지만 제조사들은 이제 플래그십 노트북에는 인텔 칩만 쓰고 있어요. 내막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아마 어른들의 거래가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좀 비싸고 성능 떨어지는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삼성 갤럭시북 4 엣지, 에이수스 비보북, 또 이제 퀄컴 이렇게 X 칩셋을 사용한 노트북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서피스 시리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참고로 리뷰 제품은 스냅드래곤 X 울트라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비싼 울트라 X 대신에 저렴한 스냅드래곤 X 플러스 칩셋을 사용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13.8인치랑 또 15인치가 있는데 13.8인치고요. 16GB 메모리에 256GB 저장 장치에 가장 기본형 버전을 구입했습니다. 직원용이니까요. 가격은 140만 원대였고요.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뭐 알루미늄 바디의 만듦새나 요 색상이 영락 없는 애플 맥북입니다. 근데 이제 날렵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화면 비율이 3:2예요. 세로가 좀 더 길어서 좀 더 약간 둔탁해 보이긴 해요. 요거는 뭐 뭐랄까요, 봐라, 나는 16:9가 아닌 3:2 비율의 태블릿이다 이러면서 일반 노트북 제조사들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3:2만 고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께가 다소 두꺼워요. 17.5mm나 됩니다. 대신 USB-A 포트를 하나 넣어줬죠. 근데 HDMI까지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습니다. HDMI를 넣어줬으면 노트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무게는 스펙상 1.34kg으로 맥북 에어보다는 살짝 무거워요. 자,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아주 좋고요. 단단하고 두껍고 깨지지 않을 것 같고 완벽합니다. 오래 써도 변함이 없고요. 상품성이 유지되는 훌륭한 만듦새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다른 노트북 제조사에게 태블릿인 척 하려고 터치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아쉽게도 좀 반사가 있어요. 꽤 있어요. 자, 업무용 노트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서피스 시리즈는 터치를 위한 고릴라 글래스 코팅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반사가 있습니다. 13.8인치와 15인치 두 가지 화면 사이즈를 고를 수 있고요. OLED 옵션이 없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리뷰 제품은 13.8인치인데 해상도는 2304, 1440, 주사율은 120Hz. 베젤이 정말 얇아졌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비교하는 제품은 서피스 랩탑 5인데요. 서피스 랩탑 5는 13.3인치로 화면 사이즈는 오히려 더 작은데 전체 크기는 지금 서피스 랩탑 7이 오히려 작아졌어요. 자, 키보드를 보겠습니다. 타이핑감이 상당히 좋고요. 맥북과 비교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키감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이제 레노버 X1 카본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키보드 때문인데요. 이 서피스 랩탑 7은 레노버에 비해 키의 깊이는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키감이 상당히 좋아요. 뭐랄까 부드러우면서도 탄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많이 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문 인식 센서를 제공하지 않고요. 서피스답게 펑션 키는 작습니다. 요거 크게 하거나 지문 인식 센서가 있었으면 노트북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겠죠. 다음은 트랙패드인데 일반적으로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이 트랙패드만큼은 윈도우 노트북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했는데 이 서피스 랩탑 7은 맥북의 트랙패드와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터치감이 좋고 반응성 뛰어나고 클릭감도 아주 좋습니다. 외부에서는 마우스가 없어도 충분히 컨트롤하기 좋은 트랙패드입니다. 자, 포트를 알아보겠습니다. USB-A 포트가 하나 있고요. 두 개의 USB4 타입 포트가 있어서 총 3개인데 반대쪽에 이제 서피스 커넥터 포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충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전 중에도 다른 포트 3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MI 포트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노트북으로 오해 당할까봐 뺐겠죠. 자, 성능을 보겠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X 플러스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요. 노트북 및 컴퓨터용이고요. 10코어의 3.4GHz 클럭입니다. 만약 고성능을 원한다면 최대 4.2GHz까지 부스트되는 X 엘리트 버전을 고르면 됩니다. 대신 가격이 더 비싸죠. 자, GPU는 내장 퀄컴 아드레노 X1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프로세서의 특징은 인공지능을 위한 NPU 프로세서가 따로 탑재됐다는 점인데요. 만약 윈도우의 코파일럿 기능이나 기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다른 프로세서에 비해서 훨씬 더 쾌적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특징은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멀티태스킹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저가형 프로세서인 이 스냅드래곤 X 플러스 프로세서도 애플의 M3 프로세서, 애플의 그 맥북 에어에 달린 M3 프로세서보다 멀티태스킹 점수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뭐 AMD의 동급 프로세서와 비교해도 멀티태스킹 능력만큼 월등히 앞서고요. 다만 이제 펜리스 제품인 맥북 에어에 비해서 이 제품은 펜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살짝 있긴 해요. 그래도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음이 적어요. 레노버 엑스원 카본도 좀 소음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쿨링 시스템 덕분에 이 스로틀링 줄여줘서 강력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맥북 에어보다 오히려 나은 점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퀄컴 칩셋 노트북을 생각하면 호환 문제로 꺼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래픽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제가 쓰는 건 아닌데 이제 다른 분들 의견에는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다고 해요. 그거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대부분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마이너한 소프트웨어나 일부 카메라용 그래픽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사실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나 포토샵이나 이런 거 다 제대로 돌아가요. 특히 업무용이나 학습용이라면 호환 문제를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자, 다만 이제 게임의 경우에는 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해요. 자체 그래픽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 최적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게임에 따라 호환성이 떨어지면 에뮬레이터로 구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레임 수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무 무거운 게임이 아니라면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게임용으로 산다 이런 거는 절대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건 게임용 제품은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직장인이나 일반 학생이 업무용 또 학습용, 과제용 이런 걸로 활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게임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뭐 비즈니스나 학습용 노트북 개념이라면 게임만 많이 즐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와 오히려 뭐 멀티태스킹은 애플 맥북보다 더 뛰어나니까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펙상 20시간이라고 하는데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화면 밝기 60%, 볼륨 40%, 와이파이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테스트에서 17시간을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한 이틀간 충전이 필요 없을 정도죠. 자,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제 다른 노트북들은 전원 최소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도 사실 이 정도 열 몇 시간 기록하기 힘든데 서피스 랩탑 7은 풀 퍼포먼스 상태에서 이 정도 시간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5인치는 더 스펙상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22시간인데 요거는 한 20시간 정도 가까이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7년이죠. 맥북 에어가 처음 나온 이후로 18년간 정말 많은 맥북 에어 도전자 노트북을 봤어요. 맥북 에어 킬러, 맥북 에어 이제는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못 이겼죠. 성능이 애매하거나 디자인이 뒤떨어지거나. 그런데 서피스 랩탑 7은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 유일하게 맥북 에어의 상품성에 뒤지지 않는 진정한 맥북 에어 킬러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일단 뭐 만듦새부터 맥북 에어 M3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 느낌이죠. 그리고 맥북 에어 M3랑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 긴 배터리, 그리고 정말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각종 어플리케이션,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 그리고 터치 스크린까지 지원하죠. 다양한 장점을 가진 노트북입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지만 학습용 비즈니스 노트북만 범주에서 본다면 정말 뛰어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기능을 자주 활용하거나 15시간이 넘는 배터리 시간이 필요하고 저발열, 저소음 노트북을 원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인텔이나 이 AMD가 양분하고 있는 이 노트북용 프로세서 업계에서 애플이 사실 M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완전히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퀄컴 X 프로세서 역시 편견만 없다면 완벽히 인텔이나 AMD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프로세서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노트북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 레노버 X1 카본에 딱 이 프로세서, 퀄컴 프로세서만 달린다면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즈니스 노트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은 한계가 있지만.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게임용 노트북은 추천드리기 힘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특성상 램이나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하면 가격이 좀 많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것도 애플을 닮았네요. 아쉽네요.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트북은 이 새학기를 맞는 뭐 학생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하기 딱 좋은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노트북을 선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게임 퍼포먼스가 낮은 게 뭐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